네, 안녕하십니까. 조영갑입니다.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팔로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호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 먼저 순차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악은 호흡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케라, 빗가를 좀 붙여야 되는데요. 호흡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잠깐 정리를 하면 이 행경막 이 부분을 확장시키고 고정시킨 다음에 호흡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다시 호흡을 이렇게 라운드 원을 그려서 던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요. 이게 기본으로 되면 배 안에서 원을 그리되 등뼈와 그 다음에 이 두개골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두개골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마스케라 부분으로 나오게 되면 되는데요. 오늘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호흡을 마스케라에 접목시키는 거,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셔서 안으로, 입 안으로, 두개골 안으로 가지고 오고, 쉽게 얘기하면 입 안으로, 그래서 이 비강 쪽 뒤쪽으로, 영구개 쪽으로 다 호흡을 모으는 거죠. 호흡을 모아서 다시 원을 그려서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미야, 호흡만 하면 미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호흡이 먼저 안에서 도는 걸 만드셔야 돼요. 호흡을 가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흡을 가둘 줄 알아야 돼요. 호흡이 미야, 이건 세는 거죠. 미야, 마스케라 하나도 부딪히지 않죠. 미야, 이쪽으로 부딪히게. 미야, 부딪히죠. 이쪽으로 가뒀단 말이에요. 미야, 이렇게 세지 않도록 이 속에서 계속 돌도록, 그래야 이 호흡이 이제 여기서 제2의 두 번째 앞보자가 시작되는 건데요. 미야, 호흡을 가둔 상태에서 마스케라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호흡이 빗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미야, 가둔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마스케라가 연결되는 거예요. 미야, 연결 안 된 거고, 미야, 그래서 이 앞면으로 두개골, 쉽게 얘기하면 두개골 안으로 호흡이 들어가서 여기에 부딪혀지면서 밀어내주면서 바깥쪽에 최대한 울림이 있도록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약간 눌러주는 느낌으로 호흡을 모아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미야, 호흡을 이제 압축을 해서 약간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미야, 가졌으면 그래서 이 안에서 두 번째 호흡을 돌려서 압축시켜주는 거. 미야, 더 강하게 하면 이렇게 되죠. 미야,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더 강하게 하려면 그래서 호흡이 가면서 밀어주는 거는 이게 미는 게 아니에요. 스핀제레라는 거는 호흡이 없이 소리를 힘으로만 밀어내는 거고요. 호흡을 돌려서 밀어내는 건 스핀제레가 아니에요. 스핀제레도 호흡이 너무 지나쳐서 음이 흔들릴 경우가 스핀제레고요. 호흡이 발성이 공간이 충분하고 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미는 거는 미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압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흡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밀어내는 거, 압축해서 밀어내는 게 바로 스핀제레가 아니다. 이 기본적으로 호흡으로 밀어줘야 마스케라가 잘 비벼진다는 거죠. 미야, 강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음악성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을 표현할 때 이 마스케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스케라의 이거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호흡은 감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스케라, 이 빛깔은 화려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호흡은 따뜻한 거고, 빛깔은 차가운 거, 약간 반대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연기나 강하다, 이 빛깔은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한 연기. 그리고 호흡은 이 따뜻하고 슬프고 어두운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악이 다 슬플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애절할 때도 있고 감정 표현이 한 곡에서도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누가 이 조절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노래 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굉장히 막 즐거운데 이거 슬프게 노래하면 안 되죠. 호흡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밝으면 빛깔 위주로 좀 더 써주는 게 이게 바로 음악적인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호흡이 돌아서 여기 안에 가둔 다음에 다시 보내주는 거, 이 훈련을 초보자들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두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테너지만 바리톤처럼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스케라 없이 그냥 호흡으로만 호흡을 가두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호흡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렇게 좀 더 소리가 드라마틱해지고요. 호흡을 적게 쓰고 빛깔을 위주로 많이 가면 더 화려해지고 라이트해지면서 가벼워지고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절하면서 쓰는 테크닉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해서 써야지 일정하게 똑같이 비강에다만 붙여놓고 편협하게 이 부분만 비강 쪽에 구멍 쪽으로 너무 좁게만 쓰게 되면은 음악적인 표현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대신 장점은 있습니다. 소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음악을 해도 똑같은 음악, 깔끔한 음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더 벗어나서 감정을 더 표현하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 비강을 너무 좁게 쓰게 되면 나는 소포를 거지 정산에 살리리라. 일정한 톤으로 똑같이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거지만, 그게 이제 좀 더 중급반이고 고급반이고 프로로 이렇게 점점 더 가다 보면 이 표현이 너무 일정하고 음악의 표현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드라마틱을 위해서 음악성이죠. 표현에 다양하게 연가곡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가곡도 있고 서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려면 이 모든 테크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페라 가수는 한 사람의 감정을, 인생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노래를 하기 때문에 어떤 테크닉을 다 일정한 테크닉이 아니고 딱 오페라는 그 곡, 그 사람만 노래할 수 있지만 오페라 가수는 한 삶에서도 많은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이 오페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오페라 역할을 다양하게 하려면은 그 정도의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 편협하게 쓰지 말고 이 비강, 마스케라를 좁게만 쓰지 말고 호흡을 공간을 통해서 더 넓게 쓰고 좁게도 쓰면서 여러 가지로 음악 표현을 할 때 다양성을 가져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먼저 써여져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호흡이 돌아와서 위에 공간에 와서 여기서 가두는 훈련. 가두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스케라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Oh
더 아반떼 해주는 거예요. 앞에 쪽으로. 그래서 이태리에 가면은 호흡은 잘 쓰는데 호흡은 잘 쓰는데 무겁고 빛깔이 없는 사람, 이제 이 마스케라 이 작업에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가두는 데는 됐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실수 잘못하면 안 됩니다. 미오 뒤로 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노래 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 다 전진하셔야 돼요. 전진하되 회전을 하면서 파장을 일으켜야 됩니다. 소리의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 멀리 가지도 않고 이 배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더 멀리 가고 더 울림이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원을 그려야 아름답냐? 배음이 생기고 또 배음에서 또 배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자로 내면 그 배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추진력도 없을 뿐더러 배음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날카롭게 뾰족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마스케라에 너무 이쪽에만 좁혀서 내지 말고 공간, 호흡을 먼저 가두고 대신 호흡이 뒤로 가지 않도록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갈 때에 마스케라에다 연결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두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마스케라에 미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다. 여기 가두는 것까지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이 부분 마스케라에서 약간 열어주는 거예요. 조그만 부분을 열어주면, 위에 부분을 열어주고 앞면을 좀 더 밀어주는 느낌으로 보내주면 빛깔이 생긴다는 거죠. 보통 사람도 여기까지는 많이 오거든요. 이 마스케라를 더 강렬하게 붙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할 때도 마스케라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스케라를 붙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마스케라를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소리가 잘 나가잖아요. 멀리 나가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말할 때 이 마스케라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마스케라가 붙어 있어요. 대화를 하고 이태리 사람들이 막 하면은 옆집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욕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가 다 들고 옆에서 이제 기침을 하잖아요. 살루테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정도로 옆에서 얘기하는 부부끼리 대화하는 거 이런 게 다 들려요. 왜? 마스케라 다 이 사람들은 마스케라가 다 붙어 있어요. 일상 말하는 사람이. 그 마스케라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소리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에 있죠.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안에 있지 않아요. 그냥 밖에 있어요. 소리가 멀리 나가도록 이렇게 팀브를 붙여서. 그래서 크리스티나라고, 이태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한 크리스티나라고 있잖아요. 이태리 여자. 방송의 아침마당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한국말을 하면 이태리 말하는 스타일로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게 바로 팀브로 마스케라를 이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연하신 분이나 스피치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목이 안 상하고, 어린이들 교육하거나 선생님들,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이 스피치에서 마스케라를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크를 대도 훨씬 소리가 더 명확하면서 더 잘 나가고요. 목소리가 일단 다치지를 않는 거죠. 가라앉거나 목이 쉬어가지고 점점 안 좋아지거나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마스케라 이 부분을 잘 울리게 되면 오히려 성대가 건강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마스케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성경을 읽거나 뭘 할 때도 마스케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연습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스케라가 잘 나오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고, 말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도 위로 마스카라 올리기 위해서 너희들 잘했니? 어디 가니? 잘 있었니? 라고 얘기하듯이 이게 오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아해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악가에 겉멋이 들어가지고 목에 힘들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스카라를 붙이는 훈련을 항상 하기 위해서 말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이제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강한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 마스카라를 뺀 소리와 마스카라를 붙인 소리의 차이점을 아시죠? 그래서 이 마스카라 붙이는 소리가 자연스러워지도록 자연스럽게 말할 때 이제 묻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상황이 이미 몸에 배어져 있어가지고 되는 거고요. 일부러 붙이게 되면 더 강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강하게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스카라 붙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스카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마스카라에 붙이는 거는 당연히 위쪽이에요. 한 가지 더 이제 성대와 접지 소리를 만드는 건 이거랑 틀린 소리예요. 근데 자기 귀에 듣기에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구분을 못합니다. 이거랑 위에 마스카라에 붙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성대가 먼저 울려서 원리는 그렇습니다. 접지를 시켜서 그걸 위로 띄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카라에 붙여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딱 하나로 위로 되기 위해서 마스카라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붙여지는 거는 밑에 붙는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고요. 위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위에 붙어서 이 소리가 잘 나가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마스카라 붙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근데 자꾸 붙이는 훈련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노래할 때도 바람이 오면 호흡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호흡을 소리화 시켜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마스카라를 써가면서 나갈 때 성악적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멀리 가는 거죠. 바람이 오면 그래디미 알면 마스카라에 붙어 나가죠. 대신 이게 있습니다. 여기 마스카라만 붙인 사람은 호흡이 없어지면 음악적인 표현이 바람이 오면 피아노가 이렇게 되는데요. 호흡을 쓰게 되면 바람이 오면 그래디미 알면 호흡으로 시작했다가 마스카라로 갔다가 다시 호흡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거를 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음악의 표현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배울 때는 호흡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스카라의 모든 소리가 마스카라에 붙어서 나가도록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오면 센차리 돼 이 다 마스카라에 붙어서 나가면 호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강하게 세게 힘줘서 내는 게 아니고 호흡으로 붙어 나가기 때문에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호흡 없이 너무 편협하게 마스카라에만 붙이게 되면 고음 올라가면 점점 힘으로 밀으면서 이게 밀리기도 하고요. 성대가 강한 호흡이 오기 때문에 파르르 떨다가 갑자기 너무 세다 보면 소리가 안 나버리고 안 비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점점 B플랫에서 그 다음에 B내추럴에서는 자동으로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고음을 내면 이거는 잘 안 되게 돼 있고 답답하면서 이제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가두면서 그 다음에 호흡을 그렇게 내야 된다는 거죠. 길
땡겨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호흡을 하고 공간을 가두고 위야 가둔 상태에서 위야 같이 가지고 가면 계속해서 좀 더 길게, 그 다음에 성대가 그렇게 강하게 호흡이 오고 가면서 고음은 더 많이 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미지를 안 입도록 호흡으로 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대에는 문제가 없고, 대신 이 앞보자 호흡을 지탱하기 위한 이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호흡 지탱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가두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스케라, 여러분 단계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가둔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을 열어서 이 부분이 잘 되도록 연결되도록 이 마스케라와 호흡과 마스케라 이 연결법을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지금 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과정 올 때까지 한 주에 한 단계씩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어렵고 잘 안 되면 그 과정을 다시 듣고 또 다시 되풀이해 보시고 반복해서 여기까지 와야지. 저는 이제 다 된 상태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 많이 이제 성악을 공부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 잘 노래를 하고 계시고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은 다음 단계로 가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내려오셔서, 그래서 스포츠, 야구에서도 그렇고 골프에서도 그렇고 선수들이 혼선이 오거나 잘 안 되거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으로 가죠. 가장 낮은 단계에서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발성법도요, 항상 노래가 잘 나고 고음이 잘 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으로 다시 기본부터 쭉 훑어보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문제가 뭔가, 호흡은 잘 돌고 있는가, 이 공간에 있는가, 앞으로 연결은 잘 하고 있는가, 성대에 이 접지는 잘 해서 마스케라에 잘 붙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구강은 잘 열려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